월요일입니다. 매주 월요일은 한 주간에 있을 주요 정책과 산업 일정들 알아보면서 여기에서 또 투자의 아이디어를 얻어보는 시간입니다. 이슈 캘린더 오늘 이 시간 KB투자증권 투자정보팀의 윤선영 연구원으로부터 도움 말씀 들어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번 주에는 먼저 어떤 일정들이 있습니까? 네, 이번 주는 크리스마스가 잡혀있는 한 주인데요. 네. 화면 보시면서 다른 일정들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오늘 산업통상부 주관으로 노트북용 충전기 표준화를 위한 국내 제조사들의 합의가 있을 예정이고요. 또 국토교통부에서는 수직 증축이 공식 발표가 되면서 내년 4월부터 수직 증축 리모델링 사업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24일에는 우리투자증권 패키지 재매각과 관련된 우선 협상 대상자가 선정이 될 예정이고요. 국내 시장이 휴장인 크리스마스에는 삼성도 코엑스에서 서울 아트쇼가 29일까지 개최가 될 예정입니다. 26일에는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글로벌 시장 선도형 미래 핵심 소재 부품이 공개가 될 예정입니다. 네, 오늘은 앞서서 미리 예고를 해드렸거든요. 산업자원부에서 이렇게 발표가 되는 미래 시장 선도형 핵심 소재 부품 관련한 행사를 소개를 해드리겠다라고 말씀을 해드렸는데 이쪽에서 3차 소재 부품 발전 기본 계획도 발표를 하기도 하고 꽤 많이 신경을 쓰는 부분인데 먼저 전반적으로 어떤 행사인지 소개부터 해주시죠. 네, 이번 주 목요일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글로벌 시장을 선도할 핵심 부품 소재들이 공개가 될 예정인데요. 우선 지난달 25일 날 소재부품 발전을 위해서 제3차 소재부품 발전 기본 계획안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안을 자세히 보면 2020년도까지 수출 6,500억 달러, 그다음에 무역 흑자 2,500억 달러를 달성을 해서 소재부품 분야에 일본을 넘어 세계 4강을 실현하자고 하는 구체적인 청사진이 제시가 되었는데요. 지난 10년 동안 소재부품 산업은 정부의 정책적 지원으로 무역 흑자 900억 달러를 달성을 하면서 세계 5위 국가로 올라서는 등 경쟁력을 강화시키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대일 무역 적자는 지속이 되고 있고요. 최근에는 중국 쪽 수출까지 증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소재부품 분야의 글로벌 경쟁력을 키우기 위한 과제가 매우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목요일 발표될 미래 핵심 소재 부품 분야 쪽으로 2016년까지 2조 원가량의 투자가 투입이 될 예정인데요. 핵심 소재 분야 중에서도 다양한 분야들이 있겠지만 앞으로 차세대 디스플레이 시장을 주도할 플렉서블 디스플레이 분야에 대해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그렇군요. 소재 부품 쪽에 또 대일 적자 비중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라는 소식을 우리가 들어봤는데 이에 따라서 이쪽 분야를 육성을 하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중에서 또 가장 관심을 받는 것이 지금 말씀해 주신 플렉서블 디스플레이와 관련한 사항이다라고 해주셨는데 네. 이와 관련해서 또 핸드폰도 최근에 나왔잖아요. 맞습니다. 이와 관련한 시장 지금 어떻게 형성이 되고 있습니까? 예, 우선 구부리고 흘 수 있는 이런 플렉서블 디스플레이는 차세대 디스플레이 시장을 주도할 제품으로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우선 자체 발광이 가능한 아몰레드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플렉서블 디스플레이를 구현할 수 있는 가장 적합한 디스플레이로 시장에서 꼽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자체 발광이 가능하기 때문에 기존 LCD 패널에서 빛을 발생하기 위해서 사용했던 백라인 유닛 대신에 유기 화학 물질을 사용을 해서 구부러질 수 있는 특성을 구현할 수 있게 되었고요. 또 오히려 패널 사이즈 자체는 더욱더 슬림화되면서 무게까지 줄여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10월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삼성전자의 플렉서블 기능이 탑재된 스마트폰이 세계 최초로 공개가 됐는데요. 네. 다음 달 2014 CES를 통해서도 삼성전자는 기존 커브드형 플렉서블 TV에서 더욱 진화된 플렉서블 TV를 선보이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플렉서블 디스플레이가 스마트폰뿐만이 아니라 태블릿 PC 그리고 스마트 TV까지 계속적으로 확대가 되면서 시장이 점점 커져가고 있는데요. 시장 조사 기관인 HIS의 기관 조사에 따르면 플렉서블 디스플레이 시장 규모는 2016년 13억 달러에서 19년 100억 달러, 20년에는 200억 달러까지 급격하게 성장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점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PC와 같은 이런 제품들이 출시가 되는 사이클이 점점 더 짧아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소비자들의 관심을 사로잡을 만한 그리고 교체를 유발시킬 만한 획기적인 기술적인 진보가 필요하다고 보여지고 있는데요. 이로 인해서 글로벌
글로벌 IT 업체들은 플렉서블에 대한 투자를 계속적으로 가속화하고 있고요. 앞으로 플렉서블로 간다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필수 디스플레이인 아몰레드 관련된 장비 소재 업체들에 대한 주목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네, 그렇죠. 말씀하신 것처럼 플렉서블 약간 휘어져 있는 스마트폰도 나왔고 TV도 나왔는데 아직까지는 약간 휜 정도입니다. 자유자재로 이게 휘는 건 아니니까 이 부분의 성장성이 또 무궁무진해서 발전 가능성을 우리가 계속해서 또 주목을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싶은데요. 네. 그렇다면 이와 관련한 기업은 또 어떤 곳을 주목해 볼 수 있을까요? 예. 현재 아몰레드 장비 소재 관련된 종목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우선 삼성그룹 모멘텀을 보유하고 있는 두 종목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우선 아몰레드 소재 업체 중에서는 제이모직을 준비를 했고요. 또 장비 업체에서는 원익 IPS를 준비를 해봤는데요. 두 종목 모두 삼성그룹의 반도체 설비 투자와 또 아몰레드 투자에 따른 이런 두 가지 부분의 수혜가 기대가 된다는 점이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우선 아몰레드 소재 업체인 제이모직에 대해 말씀을 드릴 텐데요. 제이모직은 우선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9월에 패션 사업 분야를 에버랜드로 양도를 결정을 하면서 삼성그룹 내 전문 소재 기업으로 변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출 비중 역시 소재 산업 쪽으로 점점 더 집중되는 양상인데요. 우선 2004년도에 전자소재 사업 배출 비중이 6.4%에 그친 반면에 지난 3분기 말 기준으로 봤을 때 26%까지 증가를 하면서 빠른 성장을 이어가고 있고요. 또 이번에 패션 사업을 매각한 대금 1조 원을 포함을 해서 향후 3년 동안 1조 8천억 원 가량의 그 금액을 소재 산업 분야에 집중 투자할 계획으로 밝힌 만큼 앞으로 공격적인 전자소재 산업 확대에 따른 외형 성장이 기대가 되는 종목입니다. 또한 제이모직 같은 경우에는 올해 처음 OLED 소재 양산을 시작을 하면서 OLED 소재 투자를 가속화하고 있는데요. 지난 8월에 핵심 OLED 원천 기술을 보유한 독일 노발랜드를 삼성전자와 함께 인수하면서 지분율 50%를 확보를 했고요. 독일 노발랜드 같은 경우에는 고효율 OLED 핵심 기술과 또 특허를 다수 보유하고 있는 업체이기 때문에 향후에 제이모직이 OLED 시장을 진출하기 위한 발판을 마련해 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제이모직 같은 경우에는 내년도 삼성전자 태블릿 PC에 탑재될 OLED 패널 핵심 소재 공급을 이미 승인을 받은 상황이고요. 또 내년부터 OLED 소재의 본격적인 매출이 발생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기존 반도체 소재 산업 쪽에서도 반도체 설비 투자에 따른 수혜가 일어날 것으로 기대가 되기 때문에 두 가지 분야에 걸친 실적 개선이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소재 산업 분야는 단기적으로 실적이 나오는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제이모직이 강한 상승 모멘텀을 아직까지는 보여주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현재 차트상으로 보면 우선 주봉 차트상 박스권 하단인 85,000원대의 지지력을 확인하시고 접근하시면 박스권 상단 98,000원 가격대를 돌파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지고 있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소재 쪽 분야는 중장기적인 긴 호흡을 가지고 접근하실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는 만큼 소재 업체 중에서는 제이모직에 대한 주목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제이모직에서 또 지금 짚어주신 OLED 관련된 분야는 몇 년 전부터 사실 주목을 받던 분야였거든요. 하지만 또 짚어주신 것처럼 이 부분이 정상 궤도에 오르기까지는 좀 시간이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매수 리포트는 많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하지만 목표 주가 하향 조정 리포트가 많이 나와요. 내년에는 물론 이 부분의 속도가 빨라지겠지만 또 어느 정도 또 이익이 나오기까지는 시간이 걸린다 이런 이야기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생각 가지고 계세요? 우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제이모직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OLED 패널 쪽으로 계속적으로 투자를 하긴 했지만 사실 실적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가시화하지는 못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내년 초부터 삼성전자 태블릿 PC OLED 핵심 소재를 공급할 것으로 이미 승인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내년부터 본격적인 실적 개선세를 보여줄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네, 실적은 그래도 개선이 될 것이다라고 비교적 긍정적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주가 같은 경우에는 85,000원 지지력을 확인한 이후에 접근을 하자라고 덧붙여 주신 점도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두 번째는 앞서서 원익 IPS 준비하셨다라고 말씀해 주시죠. 예, 이번에도 삼성전자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아몰레드 장비 업체 중에서 원익 IPS에 대해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원익 IPS는 국내에서 보기 드물게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전공정을 아우르는 종합 장비 업체인데요. 삼성전자 쪽 매출이 90%
정도 나올 만큼 삼성전자에 편중된 기업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서 삼성그룹의 설비 투자에 대한 최대 수혜가 기대가 되는 기업으로 볼 수가 있겠는데요. 우선 지난주에 삼성전자와 삼성디스플레이가 보유하고 있던 원익 IPS의 전환 청구권 행사 소식에 주가 변동폭이 크게 확대가 됐습니다. 하지만 이번 공시로 인해서 삼성전자와 삼성디스플레이는 각각 4.5%씩 총 9%의 지분을 확보하면서 원익 IPS의 주요 주주로 등재가 됐는데요. 향후 삼성과의 전략적인 관계 강화를 위해 성장성 확보가 이미 이번 공시를 통해서 구축이 됐다고 보여지고 있고요. 오히려 이번 공시가 단기적으로 악재가 아닌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오히려 긍정적인 뉴스로 보시는 게 맞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우선 해당 종목 같은 경우에는 또 실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종목인데요. 하반기 주요 고객사인 삼성전자의 시안 반도체 공장 투자로 인해서 4분기 분기 사상 최대 실적이 달성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이러한 반도체 투자는 올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15년까지 지속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이에 따라 수주 모멘텀은 계속 지속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반도체뿐만이 아니라 디스플레이 부분에서도 아몰레드 A3 장비 발주가 내년 초부터 단행될 것으로 보이는 만큼 하반기에 강한 턴어라운드가 내년까지 계속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네. 또한 자회사 원익 머트리얼즈의 실적 개선에 대한 수혜까지 겹치면서 원익 IPS에 대한 주목은 더욱더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원익 IPS 주가 전망 잠깐 말씀을 드리면요. 네. 우선 일봉 차트로 봤을 때 이미 정배열을 진행하고 있고요. 또 현재 시세는 60일 이평선을 지지력 확인하는 구간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주봉 차트상으로 보았을 때도 상승 추세는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이러한 상승 추세를 감안을 해본다면 10,000원대, 10,000원대를 돌파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오늘 이 시간 이렇게 미래 핵심 소재 부품 관련 행사 소식 자세하게 알아보면서 여기에서 또 우리가 투자의 아이디어를 얻어서 플렉서블 디스플레이 관련한 업체들 자세한 투자 전략까지 들어봤습니다. 함께해 주신 분은 KB투자증권 투자정보팀의 윤선영 연구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